Just back from the cusp. 안녕하세요, KD입니다. Just outside of Miller's Planet. Right. Okay.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Here's 장면입니다. Gargantua. Here's 쿠퍼와 그의 동료들은 지구에서 블랙홀 주변에 있는 밀러 행성으로 샘플을 조사하러 떠나게 됩니다. 밀러 행성에서 2시간 정도 탐사를 하고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오자 믿기 힘들 정도로 늙어 있는 로밀리. 2시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나 늙어 있는 건지 쿠퍼와 브랜드는 상대성 이론을 몸소 체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밀러 행성에서 2시간이지만 우주선의 시간으로 23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만 것이죠. 어떻게 쿠퍼와 브랜드가 2시간을 보낼 동안 로밀리의 시간은 23년이 흐른 것일까요? 영화라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중력이 큰 행성이나 블랙홀에 다녀오게 된다면 지구는 현재가 아닌 미래가 되어 있을까요? 이 현상을 현재로선 경험적으로 이해하거나 체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논리에 의해 이해하는 사고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해보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등속도 운동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등속도 운동뿐만 아니라 가속도 운동 또한 포함되는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가속 운동이란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으로 물체의 낙하, 원운동 등이 해당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알아보았듯이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사고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속 운동인 원운동이나 로켓의 가속 운동을 생각해보죠. 원운동의 경우 원판의 중심에선 어떠한 힘도 받지 않으므로 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멈춰있는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원판의 중심에서는 정지 상태에서의 시간과 동일하게 흐르죠. 하지만 원판 가장자리에 있으면 구심력을 받으며 돌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받아 가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쳤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구심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판의 중심에선 우주 공간에서 멈춰있는 물체, 원판의 가장자리에선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라고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듯이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닌 가속하는 로켓의 경우에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운동이 아닌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 운동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죠. 여기 멈춰있는 로켓과 가속하는 로켓이 놓여 있습니다. 로켓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사람이 있고 서로 빛을 쏴 신호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죠. 멈춰있는 로켓의 머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으로 1초 간격으로 빛을 쏜다면 당연히 꼬리 부분에서 받는 시간 간격은 1초로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켓이 가속하고 있는 경우에 머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으로 1초 간격으로 빛을 쏜다면 꼬리 부분에서 받는 시간 간격은 1초보다 짧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부분에서 빛을 쏜 순간 꼬리 부분은 머리 부분으로 다가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꼬리 부분에서 1초 간격으로 머리 부분으로 빛을 쏜다면 머리 부분에선 1초보다 긴 간격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꼬리 부분에서 머리를 볼 때 머리 부분의 시간이 빨라 보이고 머리 부분에서 꼬리를 볼 때 꼬리 부분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시간 차이는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중력의 영향이 큰 밀러 행성과 중력의 영향이 없는 멈춰있는 우주선에서 시간의 흐름이죠. 우주선에서나 밀러 행성에서나 가속 운동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시간의 상대성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 물음을 해결하고자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제시합니다. 등가 원리는 가속 운동을 하는 공간과 중력이 있는 공간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해서 SF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 중력을 생각해보죠. 인공 중력은 우주선을 회전시켜 원심력이 중력과 같아지게끔 설계한 것입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선에 있어도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등가 원리가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로켓으로 돌아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생각해보죠. 머리 부분은 중력 포텐셜이 높은 부분이고 꼬리 부분은 중력 포텐셜이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이 낮지만 중력이 큰 꼬리 부분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 포텐셜은 크지만 중력이 작은 머리 부분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이런 논리로 결과를 정리해보면 밀러 행성에 2시간 동안 머무를 동안 중력이 컸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우주선에선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이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력이 큰 곳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이 작은 곳에선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체감을 하지 못하여 몸소 이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머지않아 몸소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